그 돌아가신 삼성 회장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인류 1위면 관료는 3류고 정치는 4류다. 그리고 다양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다른 주제로. 아 그래요? 알겠어요. 주식 투자에서 38 광땡이라는 전략이 있어요.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니까 금융법 전문가지. 그러니까 오르는 건 찾을 수가 없고 제가 상장 폐지가 될 건 찾을 수가 있어요. 환자들이 몰려오는 병원에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5년 단임제가 좋다, 4년 중임제가 좋다. 저는 4년 중임제. 저는 과거에는 5년 단임제, 지금은 4년 중임제, 앞으로 다시 5년 단임제. 아, 다르다. 네. 저는 4년 중임제. 예. 아, 맞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각자 의견을 얘기해 보시죠. 왜 4년 중임제가 좋아요? 이게 사실은 뭐가 오를지는 알 수가 없는데 네. 이게 5년 단임제를 오래 해봤고 저희도 한번 4년 중임제를 한번 해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어쨌든 4년 중임제가 되면 다시 한번 자기가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좀 정책이나 이런 것도 노력을 할 텐데 지금 현재 5년 단임 상태에서는 거의 한 2년 정도 지나면 거의 램덕에 빠져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정책이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정책의 어떤 일관성이 유지돼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정권이 갑자기 바뀌면서 너무 그런 것들이 급변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저희 나라도 한번 4년 중임제를 통해서 한번 좀 정책의 일관성을 한번 쭉 오랫동안 유지하는 이런 일들을 또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은 바꿔봐야 되겠다. 네. 자, 4년. 지금은 4년 단임제. 지금은 이제 말씀한 대로 5년 단임을 해. 해봤으니까 우리가 4년 중임제를 통해서 네. 중간 평가를 하지만 그래도 8년 정도. 근데 그런 게 있어. 보기 싫은 사람이 8년을 봐야 돼. 안 보겠죠. 근데 어차피 4년 지나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나는 보기 싫은데 그럼 남들이 보고 소수니까. 싶으면 남들이 보고 싶으면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죠. 다수결이니까 뭐 그런 얘기할 거 없지 않나? 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사실 이 탄핵 정부도 있지만 짧다라는 것은 뭐 그만큼 기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레임덕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짧은 기간에 뭔가를 또 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여주게 노력할 수 있는 것이고 4년인 중임제로 가게 되면 적당히 해서 대충 연장해서 8년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사회가 그거를 기다릴 만한 또 시간이 있을까라는 걸 봤을 때 좀 빨리 우리가 뭔가를 바꿔줘야 될 때는 5년 단임제가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좀 갈등을 회복하면서 서서히 갈 때는 4년 중임제가 좋지만 우리 사회가 사실 지금은 갈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뭔가 좀 돌격 앞으로 그러니까 또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은 4년 중임제 한번 해보고 싶다. 한 번을 해보고 싶다. 네. 근데 자리 잡히면 다시 자리 잡히면 하자. 모르겠지만 자리 잡히지 못하면 5년 단임제가 우리 정서상 맞을 수도 있다. 네. 저는 이제 경제 때문에 4년 중임제 얘기하는 건데요.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을 투자하려고 할 때 제일 문제되는 게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 보면은 지도자가 그래도 좀 오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아베다 그러면 아베의 특성에 맞게 이렇게 투자 좀 들어오는데 들어왔다가 아까 3년 뒤면 레임덕 걸려버리고 이러니까 돈 들어왔다가 빠져야 되고 들어왔다 빠져야 되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어버리고 주도주가 바뀌어버리니까 이 흐름에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러 오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주식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지수를 위아래로 횡보시키면서 파생 가지고 돈을 벌어가요. 아, 그 공매도 하고 저기 하는 예, 그런 선물 옵션. 선물하고 예, 이 시장이 예.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에서 대한민국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할 거에 베팅해줄 수 있는 투자자가 나오기가 부담스러울 거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4년 중임제 해야 되겠다. 우리 왔다 갔다 해. 예, 근데 이제 저는 그 어릴 때부터 대통령이 꿈이었기 때문에 그 정치 제도에 대한 얘기는 스스로 생각을 해보죠. 뭐 현실 정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질적 수준이 굉장히 떨어졌다라는 생각을 더 크게 해요. 실제로 5년 단임이라는 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없어요. 5년 단임이라는 나라는 없고 6년 단임이나 7년 단임은 있어요. 단임을 하려고 그러면 5년은 짧아요. 이 5년은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 3자 합의를 할 때 자기들 나이 기준으로 나도 한번 해야 되니까 완턴을 하려고 그러면 빨리빨리 끝나야 된다. 6년 단임도 아니었었어요. 실제로 하려면 6년 단임 정도 하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없이 대개는 한 4년 정도
본인이 담임을 하고 업적을 남기고 그다음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평가를 받고 2년 더 마무리하고 차기로 넘어가는 그런 제도가 돼 있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등소평이 만들었던 시스템은 5년은 나 혼자 하고 5년 뒤에는 내 후계자랑 같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중국은 보여요. 예. 어떻게 바뀔 거라는 거를 봤죠. 그러니까 중국에 투자자가 많이 갔죠. 예. 그러다가 시진핑이 독재하니까 이제는 그만두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 경제를 말아먹는 리스크 팩터 1번은 시진핑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겉짝이에요. 예. 예. 언제 끝날지 모르고 뭐 휙휙 바뀌고. 그래서 저는 선거 제도를 바꾼다 그러면 저는 6년 단임 정도가 한국에는 오히려 맞을 수도 있고 국회의원 선거를 그 사이 2년 터울로 딱딱 끼면 중간 평가가 되기 때문에 4년 중임보다는 6년 단임이 저는 낫다는 생각을 해요. 정치인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는 정말 그 사회에서 가장 양질의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너무나 오랜 시간, 1945년 이후에 큰 전쟁이 없었어요. 그런 체제가 45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지속됐으니까 80년 동안 큰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일부 국가에서 전쟁이 벌어졌던 거는 국지전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나라에서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다 경제를 하고 법학을 하고 그러니까 안정적인 사회에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해도 정치는 그럭저럭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전 세계 민주국가에 다 뿌리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 사회 초인류 엘리트, 그러니까 에이스가 그 길을 가지를 않고 이류가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희 전 돌아가신 삼성회장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인류 2류면 관료는 3류고 정치는 4류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변에 자세히 한번 보세요. 동기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 중에 정치하는 사람이 있나? 그리고 다양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다른 주제로.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투자 문제가 나왔어요. 이제 다들 이제 경제에는 관심이 많으니까 예, 부동산, 주식, 연금 어디에 투자를 하는 게 나아요? 저는 당연히 연금이죠. 연금 거기는 부동산. 부동산, 연금. 근데 한강변 아파트 살 저도 수가 부동산. 부동산. 저도 부동산이에요. 일단 저는 뭐 주식과 부동산 중에 고르라면 저도 부동산입니다. 왜 그러냐면 야, 이러니 우리나라 부동산값 안 떨어지네. 네. 사실 뭐 우리 전 대표님이나 저나 주식 관련된 재무적인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잘 알잖아요, 세세하게.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은 사실 뭐 그러면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주식이네요. 주식이에요. 네. 이게 왜 그러냐고요, 그게. 경험치가 다른 거예요. 경험치가. 미국은 주식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다우존스, S&P, 나스닥이 상승하는 걸 보면서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성공한 거를 옆에도 보고 나도 보고 다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식 시장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반대로 대한민국은 주식에 대한 신뢰가 없어. 부동산에 대한 신뢰가 있어요.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30년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런 신뢰가 깨지려면 최소 앞으로 한 세대 이상이 더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향후 20, 30년은 간다? 그럼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이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부동산 주식 싸우지 말자. 그래 봐야 어차피 내가 하늘나라에 갖고 갈 수 없잖아. 어차피 죽기 전에 쓰고 가야 돼. 야, 이 관점 우리가 국민들이 저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럼요. 그러니까 뭐 자식한테 물려줄 건 주시고 대신에 그거 하고 남은 거는 내가 다 죽고 갈 때까지 쓰고 가셔야 되는데 사람들은 과거 7, 80년대부터 꾸준하게 우리 이제 선배 세대들이 모아왔던 것에 습관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전기세 아껴라, 물세 아껴라, 불 꺼라 뭐 이래 하잖아. 돈 있으면 저축해라. 저축하고. 근데 그렇게 해온 것을 지금도 쓰고 계신데 지금 우리 사회라든가 고령화 추세를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써줘야 되는 시대고 쓰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돈을 쓰는 것에 관점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사님 말씀은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에다가 포스를 둘 줄 모르면 그렇죠. 바보네. 네. 부동산 주식과 연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동산 주식은 저축, 투자. 모으는 자산이에요. 예. 쌓는 자산. 네. 연금은 써서 없어지는 자산입니다. 아니, 정말 갑자기 확 동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네네. 60세, 65세, 잘 써야 되겠다. 그럼요. 그런 생각이 내가 드네. 자, 일단 투자를 한다 그러면 3, 40대가 지금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한다? 네. 부동산. 네. 야, 이거 무섭다. 전 소장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식이 성공률이 낮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게 있고, 하나는 제가 예전에 투자를 여러 나라 다 다니면서 증권 계좌 다 개설해가지고 그 나라의 돈을 다, 그 나라 주식을 다 투자해놓고 돌아왔었어요.
코로나 전에. 가능해요 그게? 네, 되더라고요. 4개국 정도 더 투자했는데. 4개국을 실제로 얘기를 해보세요 이번 방송에서.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라오스만 실패했네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세 개국이 있고. 직접 가서 통장을 개설을 네, 하고 통장을 내가 개설하고 그돈 하고 왔는데. 합법적으로 그냥 다. 네, 근데 비번 3번 틀려가지고 이제 가서 다시 지금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6월달에 자카르타 가요. 비번 다시 풀린 거 다시 찾으러. 아 비밀번호 잊어버렸구나. 여기 어플로 3번 틀리니까 오라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 같은 경우는 뭐 베트남이랑 인도네시아는 다르지만 태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저성장에 걸린 나라예요. 아. 저는 태국이랑 일본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들었는데 그냥 행복. 네, 태국 주식 보면 잘 안 올라요 지수가. 한국이랑 굉장히 흡사해요. 그런데 그 나라 부동산 보면 월급이 50만 원 정도예요 평균적으로. 근데 20억짜리 콘도가 계속 지어지고 질비하게 나오는데 아 방콕 근처에. 네, 계속 그게 팔려요. 외국인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파타야 이런데? 외국인들도 방콕 이렇게 사긴 사는데 이제 그 뭐냐면 이 집값의 빈부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보면 사는 게 지옥이겠다 보여지는 게 20억짜리 콘도 앞에 여기는 지금 판자촌이 이렇게 벌어져 있고 바로 옆에 이게 지어지고 있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이 나오지는 않는데 앞으로 이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이 바뀌지가 않으면 계속 빈부격차는 나날이 심해질 것 같다. 그럼 빈부격차가 심해졌을 때 주식에 투자하는 게 유리할 것이냐,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유리할 것이냐. 제가 태국에서 본 결과는 그냥 한강변에 좋은 아파트들은 아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겠구나. 똘똘한 한 채.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지방은 떨어지는데 여기 더 올라가면서 빈부가 벌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한마디로. 이 주식이냐 부동산이냐의 논쟁보다는 사실 이거는 what이 아니라 howto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지고 돈 번 사람들은 buy and hold 전략을 쓴 겁니다. 그렇죠. 사서 가지고 있을 수밖에 그렇죠. 없는 자산인 거죠. 응. 팔기도 쉽지 않고 팔려면 세금도 내야 되고. 근데 주식은 클릭 한 번이면 팔 수 있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팔기 쉽게 돼 있고 사고 팔기가. 네. 더 중요한 건 제가 금투세 도입할 때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금투세 도입에 찬성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소득 있으면 세금 내요. 이게 왜냐면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 주식시장에 악영향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긍정적 효과가 될 수도 있다. 아 단기 매매는 못하게 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금융회사들은 거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단기 매매가 안 되면 금융사들은 안 좋아요. 하지만 만약에 매매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고 세금을 내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갖고 있게 되고 그다음에 국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장기 투자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독려할 수 있다면 내가 오늘 사서 다음 달에 팔 사람이 6개월, 1년, 2년, 3년, 5년씩 갖고 있게 되면 주식이라는 게 뭐 우량 주식들은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가치가 상승하는 거니까. 지금처럼 뭐 외국인들 들어와서 선물 매매를 하고 있는데 뭐 자유로우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 사면 10년간 못 팔아. 그러면 이제 고민하겠죠. 초기는 줄겠지만 한 번 사면 오래 가겠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부동산이 거래를 막고 세금을 강화해서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더 올랐다는 얘기죠. 아니 그 세금을 올리면 무조건 부동산값 올랐어요. 종부세 때리면 아파트값 올라.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더 올라. 더 올라. 예.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계속 이렇게 구름이 비바람으로 나그네의 옷을 벗기려고 계속 비바람을 불어봐야 나그네는 점점 절대 벗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주식이라는 것이 자산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식을 보는 관점이 약간 좀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너무 그런 것들이 풀어져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계속 사고팔고 하기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고 진짜 올라야 될 자산은 오를 만하면 팔아버리고 바이 앤 홀드가 아니라 바이 앤 세일, 바이 앤 세일 이러면서 그냥 약간씩 이렇게 그 우스리 또 떠먹는 요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기본 모양이라는 거네요. 기본 업종 자체도 수출 주력 업종들이 다 경기 민감주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중국 경기 좋을 때 대한민국 주식 가치가 막 올랐다가 롯데 케미칼 같은 네, 제조업 사이클이 원래 10년 사이클이거든요. 예. 주식 투자에서 원래 38 광땡이라는 전략이 있어요. 끝자리가 3년인 해는 코스피가 바닥이에요, 일반적으로. 그것도 무슨 얘기야, 그게? 이게 그러니까 10년짜리 제조업 사이클이 존재하는데 근데 왜 끝자리 3년이 왜 그게 뭐 83, 93, 03, 13, 23 이때 되면 코스피가 그 글로벌 경기가 나쁜 때라서 코스피 지수가 바닥이에요. 3은 우연히 정해진 거고 주기가 10년이라는 얘기구나. 그리고 7, 8일 때가 보통 경기의 정점일 때가 많아요. 10년 주기에서 그때가 정점이구나. 97, 2007, 2017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니까 안 그래도 미국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없는 업종이 되게 많아요.
코스트코 뭐 이런 거 우상향하잖아요. 그렇죠. 뭐 밥은 예. 먹어야 되고 뭐. 근데 대한민국 주식 안 그래도 사이클이 몰려 있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런 것까지 겹쳐져 버리니까 샀다 팔았다 안 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 자, 그러면 경제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고 주식도 잘 아시는 편이잖아요. 네네. 일반 법률가보다는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왜 부동산이에요? 아, 제가 이제 주식 관련돼서 아는 상장 사람이 사건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뭐 주식을 뭐 그런 뭐 장기 투자하면은 된다 그래서 뭐 총 맞고 뭐 2년간 그렇게 놔두면 된다 그러는데 보통 까보면은 거의 반토막 나 있고,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관련돼서는 제가 사건을 많이 해보니까 대부분 이 지금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공정성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무자본 M&A가 엄청 많습니다. 아까 같이 그런 네. 식이죠? 네. 그래 그리고 거기에 명동 사채 자금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작업하는 거. 네, 작업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허위 공시가 또 많습니다. 삼부토금 같이 저기 우크라이나 대통령 맞습니다. 올라가고 그런 거 이제 가짜 공시나 이런 걸 통해서 주가를 부양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의 경제 전문가는 아니니까 금융법 전문가지. 그러니까 오르는 거는 찾을 수가 없고 제가 상장 폐지가 될 건 찾을 수가 있어요. 환자들이 몰려오는 병원에 그러니까 맨날 내가 아픈 사람만 보는 식으로 부도나는 회사만 아픈 기업만 그러니까 제가 샀다가 제 후배들이 막 이렇게 너무 좋은 주식에서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샀는데 보니까 공시를 보니까 환장 기업이. 폐지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애들한테 전화했어. 야, 이거는 폐지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랬더니 제 말을 듣고 판 애들이 있고 안 판 애들이 있어. 의사의 말을 듣고 빨리 판 애들은 그 다음날 상장 폐지됐거든요. 와. 사기는 안 맞잖아요. 우선 등기만 쳐놓으면. 그러니까요. 좋은 부동산, 좋은 부동산. 똘똘한 한 채. 저는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그냥 저축이 제일 속편하다. 저는 지금도 젊은 사람들 하는 얘기 열심히 네 일을 해라. 새로운 사업을 뭐든지 찾아서 해라. 그래서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돈을 벌어라가 제 기본 원칙이에요. 20년 제가 해보니까 그런 네. 것 같아요. 저도 인생 살아보니까 까먹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다. 그냥 내가 번 돈만 지키자. 아니, 근데 대한민국의 문제를 보는 게 제가 말씀드리면 예전에 우리 IT 버블 때 네. 벤처붐이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IMF 터지고 나서 벤처 해서 살았죠 일으켜서 우리가. 예. 뭐 그때 정말 해서 뭐 망한 기업도 많지만 그때 나왔던 뭐 네이버, 카카오 카카오 이렇게 지금 수많은 먹고 기업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나왔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나라가 한번 그거를 국가 경쟁력 있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네. AI 시대가 됐는데 안 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특징, 큰 기업들의 특징은 재벌 3, 4세들이에요. 네. 그런데 중국 보면은 창업주인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작업주들이죠. 예.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창업주니까 네. 아직 건강한 구조인 거죠. 네. 미국도 보면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 보면 다 창업주죠. 다 창업주예요. 네. 일론 머스크 창업주고. 네. 창업주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가 계속 순환이 도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창업주들이 나오는 타이밍이 안 나오고 대물림 되는 타이밍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제 이 친구들이 지금 20, 30대 친구들이 아 나라에서 AI라는 판을 되게 인프라를 다 깔아주고 누구든지 재능 있으면 와서 AI로 사업해서 돈 벌고 부자 돼. 이걸 깔아주면 이 친구들이 다 이쪽으로 뛰어들겠죠. 머리 좋은 친구들이. 네. 그런 원동력을 만들어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소장님 말씀은 우리나라는 이런 어떤 그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일은 정부가 마중물을 대야 된다.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잖아요. 네. 결국은 돌아 정부네. 맞아요. 오늘 긴 시간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